안녕하세요. 인천 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재원입니다. 아이 키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기다리면 클 텐데 싶기도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는 키 크는 주사 맞고 몇 센티미터 자랐대. 이런 얘기 들려올 때면 부모 마음에 괜히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뭘 체크해 봐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성장 호르몬 치료가 언제, 왜 필요한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병적인 저신장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 키가 얼마나 작은가 보다 최근에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즉 성장 속도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같은 나이, 같은 성별 또래에 비해 현재 키가 평균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한 키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 즉 100명 중 가장 작은 3명 안에 드는 경우 저신장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항상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항상 300분위수 근처에 있지만 자기 속도로 꾸준히 잘 자라고 있다면 단지 평균보다 키가 조금 작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병적인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키가 작아 보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최근 2, 3년 동안의 성장 속도입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사춘기 이전의 학년기 아이라면 보통 1년에 5cm에서 6cm 사이 정도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 1년에 4cm도 자라지 않거나 또래보다 항상 작고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거나 이전까지는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성장 속도가 둔해졌거나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유난히 키가 작은 경우 가족 모두가 키가 작고 아이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로만 보기보다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상태이거나 성조숙증처럼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해 의학적인 평가가 꼭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까지는 25, 100분위수였던 아이가 최근 1년 사이에 500분위수 이하로 떨어졌다면 단순한 체질적 차이가 아니라 성장에 제동이 걸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단순히 현재 키만 보지 않고 최근 몇 년간의 성장 속도 변화, 성장 곡선 추이, 뼈 나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정상 범위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최근에 키가 2cm밖에 안 컸어요. 혹은 3개월째 키가 그대로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만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장 지연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키는 하루 중 아침이 가장 크고 저녁이 가장 작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눌렸다가 회복되는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같은 날이라도 바른 자세 여부, 측정자나 장비 차이에 따라 1cm에서 2cm 차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상 같은 장비와 자세,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대에 측정하고 단발 측정값보다 3개월 이상의 성장 속도 변화량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요약하면 지금 키가 작아도 속도가 정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키가 괜찮아 보여도 속도가 떨어졌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자란 것처럼 보여도 측정 오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성장 속도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성장에 대한 판단은 한 번의 수치보다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와 함께 성장 곡선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에 처음 내원하더라도 바로 치료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성장 곡선 분석을 통해 현재 아이가 몇 퍼센타일에 위치해 있는지, 과거 몇 년간 성장 속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장판 검사, 즉 손 엑스레이를 통해 성장판이 또래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닫히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향후 남은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IGF-1, IGF-BP3, 갑상선 기능, 혈당 등의 성장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치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 약물로 뇌하수체를 자극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약제를 이용한 검사에서 모두 낮은 수치가 나와야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뇌하수체 기형이나 종양 등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뇌 MRI 검사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매일 밤 집에서 자기 전에 주사로 맞습니다. 사용되는 주사는 피하 주사, 즉 피부 바로 아래에 넣는 주사이고 바늘이 매우 얇고 펜타입이라 초등학생도 혼자서 놓을 수 있을 만큼 간편합니다. 외래 진료 보러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 키를 키워주는 주사라고 하니 많이들 혹시 그 무릎에 맞는 연골 주사예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관절에 직접 주입하는 전혀 다른 치료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일반적인 예방접종 주사처럼 많이 아프지 않고 배, 허벅지, 팔뚝처럼 지방층에 살짝 놓는 주사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멍, 일시적인 붓기나 관절 통증 정도인데 대부분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꼭 병원에서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 치료 기간, 치료 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경우에는 결핍된 성장 호르몬을 보완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효과가 대부분 좋아서 평균적으로 1년에 8cm에서 12cm까지도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특발성 저신장 등에서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 성장 속도에 비해 연간 2cm에서 3cm 정도 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어린 아이들도 조금만 키가 작아 보이면 조급하게 쫓기듯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4cm도 자라지 않거나 또래보다 항상 작고 간격이 점점 벌어지거나 갑자기 성장 속도가 둔해졌거나 사춘기가 시작됐는데도 유난히 작거나 가족 모두가 작고 아이도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처럼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조발 사춘기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 어떤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성장 곡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도는 미리 알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언제부터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